맑은 날밤 하늘을 올려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드문 시골이면 더 좋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할 겁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해 나라는 존재가 아주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류가 이러한 모든 별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될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하는 소소한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여기라면 지구에 있더라도 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매달려도 아직까지 알아내지 못한 신비로운 수수께끼를 다룰 때도 있습니다. 새벽 감성에 젖는 건 이제 끝! 잠시 모든 생각을 털어내고 저희와 함께 신비로운 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준비는 되셨나요?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은하입니다. SAO 206462.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하계의 이미지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미지 속에는 길고 아름답게 뻗은 팔이 보입니다. 이런 팔은 은하계와 비슷한 은하들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항성도 이런 팔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겨지시나요? 바로 그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 이 SAO 206462라는 항성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460광년 거리에 있는 이 별은 이리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아직 900만 살에도 이르지 못한 젊은 별입니다. 태양의 5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SAO 206462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반에 둘러싸여 있는데 여길 자세히 보면 소용돌이 모양의 팔을 볼 수 있습니다. 미니어처 은하를 떠올리게 하는 이 광경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을 따라 은하가 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 별이 팔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 원인은 원반 내부에 있는 행성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행성이 궤도를 공전하면서 가스와 먼지 구름에 포함된 물질들을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린 영원히 함께할 거야. 기린자리 MY별. 거성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날 대부분 이해하고 있지만 초거성 중에서는 과학자들을 당황시키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성이 명왕성 궤도지름에 필적할 정도의 크기로 부풀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질이 필요한데 젊은 별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만큼의 물질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린자리 MY별과 같은 매우 드문 쌍성입니다. 기린자리 MY별은 고온의 크고 젊은 별 두 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두 별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 모습이 마치 서로 키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 두 개의 별은 서로의 물질을 끌어당기며 머지않아 충돌할 예정입니다. 충돌하면 아마도 하나로 합쳐지면서 태양의 약 60배의 질량을 가진 초거성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두 개 별이 처음부터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면 애초부터 왜 하나의 거대한 별이 되지 않고 두 개의 별이 된 걸까요? 만약 과거에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두 별을 서로 가까워지게 만든 천재지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천재지변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긴 꼬리가 있어요. 미라. 이 별은 분류상으로는 고래자리 오미크론 별이지만 흔히 미라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리고 있습니다. 미라는 라틴어로 이상한이라는 뜻으로 폴란드의 대천문학자 요하네스 헤벨리우스가 붙인 이름입니다. 헤벨리우스는 얼마 전 다비트 파브리치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천문학자가 발견한 밝기가 변화하는 변광이라고 하는 현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이 미라라는 별은 많은 전문가들을 오랜 시간 괴롭혔습니다. 그가 가진 첫 번째 비밀은 대체 왜 밝기를 바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파브리치우스와 헤벨리우스 이래 많은 천문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답을 찾아내었습니다.
사실 이 미라는 나이든 별로 진화 단계로 보면 백색 외성이 되기 직전 단계에 있는 별이었던 것입니다. 미라의 물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라 자신도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밝게 보이거나 어둡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밀이 밝혀진 것에 심술이라도 난 걸까요? 이후 미라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수수께끼를 던져주게 됩니다. 2007년 천문학자들은 무려 13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꼬리가 미라에서 뻗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미라에서 2파색 정도 떨어진 별에 살고 있다면 매일 밤 이 별이 작은 혜성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 역시 비교적 빠르게 밝혀졌습니다. 보통 별은 은하 중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일반적인데 미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 초속 130km로 성간가스 구름을 뚫고 우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라는 나이든 별이기 때문에 점점 물질을 잃고 있으며 이 물질이 성간가스 입자와 부딪혀 따뜻해졌다가 뒤쪽으로 방사되면서 꼬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문이 풀리자마자 자연스럽게 제3의 의문이 태어났습니다. 미라는 다른 별과 함께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설마 과학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 펄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펄사란 중성자성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중성자성이란 주계열성 중에서도 큰 항성이 초신성 폭발을 했을 때 타고 남은 찌꺼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타고 남은 찌꺼기의 질량이 태양의 3배 이상이라면 수축하여 블랙홀이 되고 3배 미만이면 고밀도 중성자별이 됩니다. 이런 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전하기 때문에 한번 회전할 때마다 전자기 펄스를 발한다고 해서 펄사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인 펄사의 자전 시간은 항상 일정합니다. 때문에 펄사가 내는 신호를 보면 시계가 맞는지 아닌지를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호가 잠시 동안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보통은 기기의 오류이거나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어떠한 우주 현상이 신호의 추적을 방해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 사이에서 1년 반 동안 침묵하고 있던 이상한 펄사도 존재합니다. PSR J1841-0500은 2008년에 발견된 펄사이지만 2009년이 되자 별에서 더 이상 펄스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놀라서 생각에 잠겼고 이 별의 발견이 잘못됐거나 잘못되었을 확률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580일 후인 2011년 8월 이 별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자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문가들은 이 비정상적인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 현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나가던 우주인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펄사의 전자기 전원을 꺼버리기라도 한 걸까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포탄이다. PSR J0002+6216 긴 꼬리를 남기며 어디로든 날아가는 미라와 비슷한 부류가 또 있습니다. 2017년 PSR J0002+6216이라는 복잡한 이름을 가진 펄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펄사가 천문학자들의 주목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운이 전혀 없는 알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중성자별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생겨납니다. 이때 항성이 폭발하며 벗어던진 껍데기는 성운으로 남겨집니다. 쉬운 예로 18세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개 성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성운의 중심에는 PSR B0531+21이라는 펄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SR J0002+6216 주변에는 성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펄사는 자연인 그 자체입니다. 당시만 해도 천문학자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펄사가 있는 곳에서 무려 53광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성운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만히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루했던 걸까요? 펄사는 성운을 떠나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펄사에게는 포탄이라는 별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탄을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쏘아올린 대포는 대체 무엇일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펄사에게 사춘기라도 왔던 것일까요? 전문가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수께끼 별에 대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즐거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본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